그 우선 성함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유태길이라고 예, 합니다. 연세가 72 금년에, 되시네요. 예, 아니 71이죠. 제가 1940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유희자 원자 쓰시는 분하고 관계를 이제 그분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직손이신가요? 직손이 아니고 이제 예.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 양자를 가셨는데 예. 당시 그 10세 정도에 이제 양자를 가셔서 직접 생활을 같이 이제 하시고 예. 당시 그 태인현 지금 이제 산내 쪽에 하나의 그 김계남 장군과 이제 사돈을 맺게 되면서 예. 그 동학에 같이 그 동조를 하고 같이 그 혁명에 가담하신 것으로. 예. 그러니까 그때 그 증조 할아버지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거주지는 원래는 만경 쪽이셨는데 예. 이 김계남포의 그 동학에 관련을 맺으면서 이쪽에 그 지금 칠보 쪽, 예. 칠보도 저도 정확한 그 거소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쪽에 이제 계셨고 나중에는 그 산내 쪽에 산내 장금리 수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댐이 차서 좀 지형이 다릅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너디와 그 수침동을 서로 이제 건너 다닐 수 있는 그 물이 없을 때니까 그렇죠. 그 수침동에서 좀 거주를 하시고 그 동학 활동을 그게 수침 장금리 몇 번지입니까? 그 자리가? 지금 그 수침동에 거주한 데는 제가 번지는 모르겠고요. 김계남 장군의 누님 되는 누님 되는 분이 그 저희들은 이제 지금실 할머니라고 들었죠. 이분이 그 너대 장금리 지금 425번지로 제가 압니다. 글로 피신을 하셨죠? 아니죠. 거기에 이제 김계남 장군이 피신을 하시고 이제 동학이 하나의 이제 패퇴하면서 흩어지면서 그때이고 당초에는 그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 희자 원자 이분은 그 할아버지를 그 양자로 데려가지고 같이 대단한 그 접주 한 분으로서 그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유대장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들었죠. 유대장. 그래서 화포, 총포를 관장하는 그런 그 이제 이 농민 전쟁이 이제 있을 그때는 그 화포 대장으로 실전에 이제 참여를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예로 이제 저희 숙부님한테 들은 얘기는 할아버지 그때 14살 자셨는데 14살 자신 할아버지가 그 유대장의 부관, 유대장의 이제 마부죠. 말을 끄는 그 마부가 있는데 화승총을 한번 그 우리 할아버지가 어린 할아버지 한번 쏘아보자 본다고 그래서 주는데 그 부관이 아 도련님 이렇게 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시범을 보이는데 이게 나가지 않고 이 말하자면 오발이 아니라 그냥 자체에서 터지는 당시에 그 화승총의 성능들은 별로 그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관이 중상을 입는 얼굴에 눈이 실명이 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숙부님이 하시면서 만일에 그때 우리 할아버지 어린 14세 할아버지가 쏘았더라면은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한 그 어떤 지위에 위치해 있고 또 대단히 그 거부였답니다. 희자 원자 할아버지 친아드님 되시죠? 아니죠. 양자를 가시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가 양자로? 할아버지 14세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때 양자를 간 건데 지금처럼 족보상의 양자가 아니고 실제로 가서 그 집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이제 생가 쪽은 조금 그 빈한한 그런 가정 형편이었는데 그 유대장이라는 그 양할아버지 그분의 집안은 상당히 거부였었고 거부였으면서도 그 동학에 입도를 하셔서 그런 저기를 하셨다. 그 할아버지가 경자 중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경자 중자. 81년생이니까 15살, 14살. 그렇죠. 근데 하여튼 당시에
거주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예, 정확하지 않은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예. 김계남 장교의 이제 생일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혼인을 했는데 수침동으로 시집을 왔어요. 예. 근데 시집 가서 사흘 만에 예. 정군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정군이 저는 어려서는 그 먼 거는 발을 정자 예. 뭐 상당히 뭐 아주 정규적인 군인인갑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랬더니 최근에 이제 보니까 경군 서울에서 온 그 정군이 유대장 아들까지 이제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장을 잡기 위해서 유대장 아들을 당시 이제 유대장은 이제 피신해서 이제 가신 상태인데 그 집을 급습하는데 그 결혼은 이제 그때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14살에 저희 이제 할머니 그 서 씨는 5살 더 자셨어요. 예. 5살 더 자셨는데 아침부터 뭔 번거지 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정군이 쳐들어갔다 해가지고 갑자기 뒤에 그 이제 할머니도 이제 질삼으로 그러는데 뒤에 창문 봉창이 하나 있는데 뒤에 이제 이 광 같이 있는데 그 문을 이렇게 전부 뜯으라는 거예요 살을. 그런데 앞에서 탁 그 경군이 나타나니까 그 미리 뚫은 구멍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미리 도망가면은 잡히니까 미리 구멍을 뚫고 있다가 문으로 이렇게 쳐놓으니까 뒤로 이렇게 도주를 저기 할아버지가 하셔서 그 아주 14살 먹은 소년이 그런 그 영특한 그런 요새 애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 숙부님한테서 중조부는 그때 그럼 체포되신 친구들은 그때 아직 체포가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포지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확한 저희가 없는데 이제 누님 얘기하고 숙부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 저희들은 이제 만경 그 지금은 성덕면입니다. 그 만경에 저희 선산이 있고 그 제실이 있고 거기가 우리 그 진준유가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거기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거주하셨다가 이렇게 동아혁명 때 이제 이쪽으로 오신 것으로 좀 압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척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은신을 하셨어요. 은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 비단 두루마기로 그러니까 그 농민군이 아이를 이제 가장하려고 그런 이제 어떻게 비단 두루마기를 그 사랑방에다 걸어놨는데 그것을 보고 포졸 하나가 이게 뭐냐 해서 그렇게 결국 잡혔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유언을 했답니다. 내가 만일에 처형 당하면은 나주로 저기 하는데 돈을 어디 바위에다 묻어놓으니까 그걸 꺼내서 치상을 하라. 그래서 그 어린 할머니 할아버지 14살 먹은 할아버지가 나주까지 가가지고 이제 나주에서 그 1895년 1월달에 이제 처형을 하는데 그 많은 중에서 14살 먹은 손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인부를 사가지고 밤을 이용해서 낮에는 그게 위험하니까 관에 눈을 피해서 밤으로 해가지고 며칠을 걸려서 지금 그 묘소는 그 성덕면 거기에 성덕 방죽이 있는데 그 방죽 건너편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황토현 전적지를 찾으신 진심으로 환영하고 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큰 기념관이 세워진 것은 서울에서는 경군이 이 바다를 통해서 법성포와 군산포에 상륙하게 되죠. 과거 완료형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으로 가야 할 그런 우리 당위적인 역사의 한 모습이다. 그 이야기하고 지금 기록에 전라도 소획 동도 성책이라는 기록에 그 만경 동도 유원숙을 정월 17일 날 포착했다, 체포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이 유원숙이 원자 숙자가 족보의 원자 숙자로 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만경에서 체포됐다 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것을 확인. 제산 날은 어떻습니까? 제산 날은 그 정월 26일로 지냅니다. 그 27일 날 그 처형 돌아가신 걸로 아마 나주에서. 나주에서. 그러니까 만경서 잡혀가지고 나주에 가서 다 하고 거기 이제 모셔서 모셔온 거는 이제 그 조부님이고. 조부님이. 14살, 15살. 15살, 14살, 15살. 그 유대장이 이제 도주를 하는데
정군들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도 이제 도망가는데 분홍 치마를 입었답니다. 이제 새색시니까 시집 온 사흘 만에 정군들이 이제 이게 도주를 하는데 이 동네 막 부녀자들 도망가는데 어떤 할머니 하나가 그 표가 나니까 새색 표가 나니까 헌옷을 바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옛날에 수침동 사람들이 그렇게 인심이 좋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당시 그 민중들의 동학에 대한 그런 지지, 어떤 그 심적인 그런 지지의 하나의 형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살았다.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그럼 누구한테 하자면 숙부님이요. 저희 부친은 전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저는 그 우리 부친이 그 한학을 공부하시고 역사를 많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 선조의 그 사막사 병자호란 때 이 얘기를 부르다서 우리 선조의 그 말하자면 척화를 저 화친을 반대한 척화파에 그래서 군부도사를 하셨거든요. 그 남한산성에 저기 있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동학에 대한 얘기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60년에 돌아가셨어요. 60년에 그 3.15 부정선거한 그 무렵에 이때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역사가 뭐 교과서뿐이 아니라 문학에나 학계에서나 일철 동학난으로 다 표현한 때죠. 그 이박사 지하에서. 숙부님이면 팔자 봉자. 네, 팔자 봉자. 이분은 80몇 년도에 돌아가셨죠. 86년. 예, 8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내가 이제 이때 이제 관심도 내가 이제 갖고 자꾸 이게 유대장에 대한 이걸 좀 족보를 확인해보면 이제 김계남 장군이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전혀 문헌에 없고 우리 집안에서는 이게 대단한 분이었고 정말 그냥 그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그 말씀을 잘하시고 이렇게 포옹력도 하고 이런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정도 문헌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천도 교서나 보면은 태인 접주 유희도라는 분이 그 희자가 족보의 희자로는 다른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 맑을 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원 그 족보를 이제 호적을 찾으니까 거기는 그 발할 희자로 됐습니다. 그 문헌에 나와 있는 유희도의 희자하고 같아요. 당시 숨기기 위해서 그 이름 하나를 바꿨지 않냐. 그래서 희자 도자 이분이 나는 그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근거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뭐 오자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혼인을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집강소 어떤 그 소강 이제 전쟁이 잠깐 할 때 그 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소를 한 20마리를 잡았다고 제가 이거 누님한테 그건 들었어요. 그 하면 그래서 그 농민군들을 다 먹이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몇 월인가요? 그런 거 했는지 헌사가 몇 월이라고는 몇 월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좀 찾을 전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숙부님한테도 들으셨고 어머님께도 어머님이 이제 제가 79년도에 제가 79년도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고 이제 녹음기를 금성 녹음기를 하나 사가지고 마치 어머니 산내 그 계신데 이제 가끔 저희 정읍사는 저한테 이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녹음을 실험 삼아서 그냥 하면서 어머니 그 동학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그 저는 많이 듣던 얘기예요. 듣던 얘기인데 이제 그때 이제 하신 걸 딱 내가 그 테이프가 딱 있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하시는 그 표현대로 말씀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어머님 언어로 말씀하신 게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이제 막 그 정군들은 막 위에서 막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 판인데 아침부터 그 번거지는 왔다 갔다 하더리야.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그 뜯어가지고 봉창을 뜯어가지고 도망을 하고 또 그 할머니는 그 시집간 그 새색시 사흘 만에 분홍 치마를 입는데 동네 할머니 하나가 그것을 벗어 주어서 뭐 제시다 이런 살아났다. 네, 그래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가 장금리 있을 때 거기가 너디예요. 아니 너디가 아니라 수침동이에요. 그 시집을 온 데가 수침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디에는 이제 친정집이죠. 그러면 가보년에 수침동에 살으셨나요? 수침동에 살았다고 보여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그 우리 어머니 이제 증언에도 그 예. 말씀하시는데 동학이 탕낭지를 하니까 예. 동학군들이 말하자면 그 동학군들이 행패가 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탕낭지를 못하게 김계남이가 예. 그 유대장을 그쪽 산내 쪽으로 예. 보냈다고. 그래서 거기 수침동에 거주하게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 수침동은 그 산내에 굉장히 그 큰 그 너디 수침동 이짝이 예. 하나의 그때는 이제 변일면 변이면 뭐 이렇게 뭐 했더라고요. 그 옛날 분을 보니까. 그래서 상당한 그런 그 물산이 그가 풍부하고 예, 산에서 나오는 그 임산물 또 그 이런 것들이 아주 풍요한 건데 거기서 그 동학들이 탕낭지를 하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예, 그것을 못 오게. 그래서 유대장이 오셔서 그 탕낭지를 못 오게 했다 이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계남 집안하고 이제 그 혼사가 예. 있죠. 예. 그 말씀도 조금. 그 혼인 대역은 이제 그 뭐 소를 이렇게 많이 예. 잡아서 아주 커갖고 그냥 엄청난 그런. 그러니까 조부님의 처가가 예. 좁은 차가 이제 너디죠. 너디는 어디입니까? 너디가 지금 물 건너 물 수침동 건너 마주 쪽에? 보면 지금 예. 수침동의 건너편 보면은 지금 취수구가 있습니다. 예. 칠보 발전소로 나가는 예, 예, 물이 예. 나가는 예. 그 취수부 옆 마을에서 쭉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너디라고 해서 콩을 하나씩 호수가 예. 그 세대가 많이 모여 살아서 예. 뭐 콩을 하나씩 집집마다 하나씩 모으니까 너드에서 그 사승이라고 합니다. 예, 사승 예, 한자로.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너드라고 그런 소리. 아, 있었죠. 그래서 예, 너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마을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예. 100호 넣으면 되게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리고 김계남 집안과 예. 그 관계를 조금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 희자 원자의 장남하고 예. 그 서영기의 삼녀 서희단이 혼인을 예.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희단의 누이가 예. 또 서희단의 누이요? 서희단 서- 서영기 예. 서영기 선주와- 따님이죠. 저기 할머니. 서영기와 김계남의 누이가 결혼을 했네요. 예. 예. 그러면 예. 직접 사도는 그건 아니네. 아니네요. 한 단계 건너서 사돈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단계 건너서 하여튼 예, 그게 그렇죠. 이제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 서희단 할머니가 예. 김계남정의 생질녀입니다. 예. 외삼촌이죠. 그러니까 예. 조부님의 처가가 예, 서씨고. 예, 서씨고. 예. 예. 저희는 진효갓집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진효가 진효갓집으로 되시네. 저희는 예. 어려서 예. 할머니 생존 시에 할머니가 그 이박사 이승만 대통령 동갑이에요. 1876년 병자생. 예. 이분이 67년에 돌아가시는데 기억력이 아주 좋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예. 그냥 건강하신 건강한 저희를 가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그 서씨 할머니. 예, 하시하고 그 지금실 할머니는 90세까지 사셨어요. 예. 이분이 이제 김계남 장의 누님입니다. 예. 나이 차이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몇 살 차이 아닌데 누님이고 그때 당시에 서영기 그 매형 김계남 장군의 매형은 안 계셨습니다. 예. 자꾸 하셨어요. 예. 자꾸 하시고 그 서영기의 큰아들이 29세 큰아들인데 당시 15세 16세 되는 그 둘째 아들이 이분은 이제 전주성에 가서 찾습니다. 자기 형님 시신을. 시신을. 예. 예. 시신을 또 이분도 밤에 모셔와 가지고 그 산내 어디다 그 장사 지낸 걸로. 예. 예. 그러면 김계남 장군이 피신한 집은 그 서씨 집이네요. 예. 근데 지금 서씨가 아니고 그 집이 그냥 몰락했어요. 몰락해서 예, 예. 지금 강대만 씨라고 하는 분이 살더라고요. 옛날 가보년 때는 그 서씨 예, 그렇죠. 우리 집은 예. 아니 형체가 없고 집이 아주 컸습니다. 그게 예. 축대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서 봐서 그러지만 굉장히 지고 아주 대갓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효갑잔치라든가 뭐 잔치라든가 생신 때 저를 꼭 데려갔어요. 데리고 예, 예. 어린 저를.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께서. 예. 이제 어머니 이제 할머니랑 뭐 같이 예, 예, 가면 가서 그 집 저기 오고 이렇게 놀고 맛있게 먹고 그래서 행랑채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행랑채 들어서면 그게 이제 수침동에. 예, 수침동 사악한 예. 집인데 엄청나게 컸어요. 예. 아주 부호였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집이
완전히 헐어져 버리고 이제 양옥으로 해서 주인도 바꿔주고 그래서 예. 제가 일부러 몇 년 전에 그걸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번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예, 장금리 425번지. 425번지. 거기가 향이 북향 아닌가요? 남향인데요. 남향이에요. 예, 이 마을 자체가요 강을 끼고 이렇게 이쪽 남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댐 건너 쪽인가요? 아니죠. 댐 못 가서 예. 댐이 아니라 이제 산내면 소재지. 예, 예. 산내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은 댐 쪽으로 이제 가죠. 예, 예, 예. 김계남 장군 피치지 쪽으로. 예, 예, 예. 근데 댐 거기서 좌측으로 예. 좌측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쪽에 예, 좌측으로 들어가요. 예, 예, 예.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그 취수부 쪽으로 가면 이렇게 또 갔다가 쭉 이렇게 돌아서 멀었어요. 예, 근데 예, 요새 예. 지금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나가지고 예. 그 보리밭이라고 그러죠. 예. 예덕리 쪽으로 가면은 그 너디까지 시내버스가 들어갑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쪽에 반대해서 거기서 보면 이제 수침동과는 마주보는 그 장금산하고 이렇게 마주보죠. 예, 예, 예. 결혼을 가보년 전에 하신 거네요. 나이는 어리지만 이 서 씨하고 가보년에 가보년에, 했어. 가보년에. 가보년에. 네, 가보년에 그 난리통에 가보년에. 혼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예, 피신을 3일 만에 해야 되는 돌아가셨죠. 피신한 거. 예. 그러니까 가보년 가을쯤이나 되는가 보네. 글쎄요, 그건 늦가을 추수하고 예, 나서 예, 그럴 것 쯤 되겠네. 예. 들어갔죠. 그러면 가보년 이후에도 수침리에서 그러니까 두 분 부자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할머니가 무슨 피해를 당하시거나 또는 뭐 그건 없었어요. 그런 건 예, 없고 예, 없어요. 예. 또 뭐 토지를 누가 뺏어가거나 예, 뭐 그런 것도 없고 예, 없었어요. 예. 그럼 거기가 저 집성촌이었던가요? 집성촌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집 예. 전혀 그 되게 거기가 이제 서 씨가 좀 있었고 음. 그 김씨 그 광산김 금년 김씨가 좀 집성촌이고 예. 저희는 완전히 우리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그 동학농민혁명 관계에서 수침동에서 갖고 예. 원래는 만경. 예, 예, 원리는 만경이죠. 김제 예, 만경. 예. 그래서 숙부님은 그 김제에서 지물포를 크게 하셨어요. 예, 지물포를. 해방 후에. 예. 예. 그 일제 때부터 하셨어요. 예, 일제 때부터 하셔가지고 크게 예. 백지사라고 하죠. 또 뭐 혹시 아시고 그 뭐 당시 이제 농민군들 뭐 싸운 뭐 이런 뭐 당시 그 페퍼포그가 고춧가루를 네. 고춧가루를 가지고 이 일본 놈들 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참 이제 도망가서 이제 일본군이 여기까지 왔을 때니까 이제 아주 그 말기죠. 그때 이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눈을 비비는 소리 몽둥이로 막 나 그런 소리도 이제 듣고 그건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거는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노인한테. 노인한테 들고 이 동학군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물에 이 방죽이 있는데 방죽에다 전부 이렇게 넣어놓고 전부 들어갔다 숨 나오라겠다가 이렇게 예, 막 그 하고 전부 이 목을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쭉 그 해놓은데 어디다가 예? 그게 그 살레 거기 같아요. 샀네. 살레 하여튼 어딘가는 이제 모르는데 근데 이 일본 놈들이 그렇게 잔인하다고 그걸 전부 이렇게 예? 이 머리를 말이요. 그 저기를 뭐 이런 것을 어디다가? 이렇게 아니 그렇게 이렇게 몇 개를 다 남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고. 얘기를 그래서 그 아마 그 산중이고 회문산 원래 6.25 때도 그랬지만 거기가 아주 치열한 그러니까 거기 의병에 그 저기도 되고 그런데 거기서 그 저항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지금 문헌에는 없지만은 그가.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예. 사람들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여럿을 누가 잡은 것도 아니고 잡아가지고 그러죠. 포로를 그랬다는 아니 얘기 그러니까 같아요. 물 속에 그냥 넣어놓은 예, 거죠.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한 사람씩 잡고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다 묶였겠죠. 예. 예, 묶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이 그리고 화약을 만드는데 예. 그 옛날에 사랑방에 소매동이라고 있잖아요. 예. 갖고 이 백태가리 아니요. 예. 예. 그걸 긁어서 전부 그 냈대요. 그것이 화약을 만들었다. 예, 그게 이제 염초 지금 내가 그걸 상히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엌에 짠 그 바닥에 그 부엌에 흙을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화약 그 옛날 흑색 화약은
목탄가루하고 유황하고 그 염초인데 염초는 어렵지 않은 게 염초를 그걸로 그렇다고 그래. 그거 맞는가 모르겠어요. 염초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그 화약의 재료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인데 그것을 넣지 않나 그 염초 대신에. 그래서 그 백대인 것을 그래서 민가에서 처음 그걸 몰래 해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디서 만들었다고는? 여기저기서 다 그걸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유 대장이 예. 그럼 뭐 무기를 담당했다면서요? 글쎄요, 이제 무기를 담당했는데 그거가 관련이 된 얘기는 한 게 아닌데 그 말하자면 그 유대장과 관계 없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 소금기 그것을 걷어가지고 냈다. 뭐 고춧가루를 뿌려서 뭐 저기 하고 그래서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일본 놈의 신식군인 그 총 앞에서 고춧가루나 뿌르고 몽둥이가고 그러니 이기겠냐 이제 이런 말 정자나무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좀 이런 얘기들도 이제 요새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참 좀. 그러면 유 대장이 말 타고 다녔다는 건 누구 말씀이신가요? 숙부님이요. 숙부님. 그 부관 마부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제 화성총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걸 쏘게 하고 뭐 다치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